이번 시간에는 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형충파의 중에서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하는 개념이죠. 크게 보면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 내 원국의 상황이든 또 팔자가 반응하는 대운과 세운과의 상황이든 어쨌든 이게 팔자가 반응하거나 이렇게 작용하는 하나의 이렇게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합에 대해서 천합이나 육합이나 방합이나 암합이나 이런 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합이 비교적 이렇게 좀 친화적이고 이렇게 친근하고 가깝고 자연스럽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반대적인 형태의 합과는 사뭇 다를 수 있는 그러한 방식, 팔자에 작용하는 방식. 이게 이제 어떤 고서나 이런 데 보면 충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충의 의미가 이렇게 이제 부딪힌다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충돌한다, 그죠? 충돌하고 같은 얘기죠. 이제 충돌하면 파괴가 되겠고, 파괴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분리가 되는 상황, 그리고 어떤 이렇게 관계성이나 내가 처했던 상황에 대한 어떤 단절되는, 고립되는, 그렇죠? 이별되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만 보면 사뭇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렇죠? 이러한 의미를 많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용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리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오도되고 이렇게 좀 잘못 인식되어 있는 개념 중에 명리에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충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이 뭔가 이러한 형태들의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국의 상황이나 또 아니면 운에서, 즉 만약에 세운이다, 올해가 갑진년이다라고 하면 이 진에 반대되는, 그렇죠? 원국에, 그렇죠? 이런 수를 가진 명조들은, 사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대 에너지가 와가지고 이거를 어떤 변화시키고 어떤 작용시키고 자극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충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이걸 보통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그렇죠? 뭔가 충돌하고 파괴하고 분리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식이 많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그러한 측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충이라고 하는 상황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글자가 뭔가 이렇게 예전에 공성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성문을 이렇게 부수거나 이렇게 파괴시켜서 어떤 뚫고 들어가는 공격의 무기, 또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태양이 있고 정반대, 이게 180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외행성하고 정반대에 있는, 태양의 정반대로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반대적인 어떤 형상의
작용력을 볼 때 그 글자가 이 충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처해 있는 에너지하고 상반된 에너지의 어떤 작용력 이거를 충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의미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충이 그냥 이런 의미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이게 변화다, 변동이다. 물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합도 변화하고 이렇게 변동하는 그러한 방식일 수 있지만 충 또한 역시 이 충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변화하고 변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희노애락으로 파노라마치고 파노라마틱하게 점철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도 있고 합도 있고, 그러니까 합에 비해서 상당히 그 변화의 진폭이나 변화의 어떤 그 뚜렷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감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즉 정반대 에너지를 맞닥뜨리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이렇게 변화 변동의 요인의 작용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급히, 그렇죠?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런 부분을 미처 팔자가 이렇게 그 수용하고 순응하고 이렇게 뭔가 반응하기 미처 대비하기 못하는 상황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충을 얘기를 할 때는 합형충파를 얘기를 할 때는 지지의 충, 그렇죠? 지지의 충, 육충을 얘기하죠. 육충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천간에도 충을 볼 수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간은 보통 이제 무형의 기의 에너지, 상의 에너지, 그렇죠? 지지는 질의 에너지, 현실의 에너지. 물질 에너지 이런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용어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천간에도 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간충을 이렇게 인정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천간의 충도 이렇게 보면 천간에도 이렇게 천간에 합이 있죠. 명확하게 천간 오합은 뚜렷하게 있죠. 근데 오합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물론 합도 극인데 극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을경이다라고 하면 을경 이게 합인데 극합이죠. 다 천간의 합은 극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을신으로 있거나 이렇게 경으로 있으면 이거는 극이 되는 거죠. 극인데 이게 극의 의미는 이렇게 을하고 기토도 극인 거죠. 목극토라고 할 때. 근데 이거를 극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뭔가 충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하고 경이 있으면 금극목을 해서 이거는 극이 되고 충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에는 이러한 움직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반대의 에너지, 이게 예를 들어서 화가 있고 이렇게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정반대 에너지는 다 이렇게 반대 에너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극도 있으면서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걸 특별하게 이렇게 극도되면서 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극토 같이 이런 거는 그냥 극인 거지. 그러니까 극의 형상, 천간의 극의 형상은 있는 거지만 충이 개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충에 동하는 변화하는 현상은 극보다는 이렇게 동해 현상은 크게 수반하지 않는다. 이제 뭐 이거는 조금 미세하게 구분을 하는 측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청가는 이렇게 어떤 지지에 비해서는 방위 개념이 조금 좀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방목하면 간목하면 동방을 얘기를 하고 경금하면 서방금에서 경에서 그냥 동방 about 동방 about 이렇게 서방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지의 이렇게 명확한 이렇게 방위 개념으로 지지의 360도를 12지지로 나누면 이렇게 30도씩 구분이 되는데 뚜렷하죠. 지지에는 서로 간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갑하고 경을 내리면 이게 인이 되고 신이 되는데 비교적 천간의 이러한 대척점보다는 지지는 서로 간에 상반된 에너지가 아주 명확하게 인하고 신하고는 뚜렷한 반대 에너지로 서로 접점을 이루는, 즉 충돌의 형태로 접점을 이루는. 그래서 천간의 충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천간의 충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합이 있으면, 그렇죠? 합이 있으면 충에 의해서, 충이나 극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진다 할 때 이제 보통 천간의 개념을 활용할 때 이제 쓰는 거고, 지지에서는 아주 뚜렷한 작용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에도 여러 가지 작용력이죠. 충의 이런 그 작용 용법들이 좀 전에 살펴봤던, 그러니까 만약에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그 어떤 뭐가 이렇게 깨진다라는, 어느 한쪽이 깨진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충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고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렇게 고서에서는 발한다. 또 이 깨진다라는 의미를 뭔가 이렇게 뽑힌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 왕자충쇠 쇠자발, 그 쇠자충왕 왕신발 해가지고 강약을 봤을 때, 뭐 이를테면 이게 경금일간인데 신월의 신이다. 그러면 이거는 인이 오는 거죠. 이거는 충인데 인이 금을 극하는 건 아니니까 충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월에 갑인이면 신이 들어오면, 근데 이게 이제 갑인일 때는 강한데, 이렇게 인의 갑인일 때는 강한데, 뭐 이를테면 갑술래, 아니면 뭐 갑자에 뭐 갑인이라든지, 비교적 이런 갑인보다는, 아니면 갑오의 뭐 예를 들어서 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갑이 이 경우에 비하면 약하다고 보는 거죠. 이럴 때 뭔가 이제 이게 신이 그것도 경신으로 둔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경우는 비견이 되는 인목이 신에 의해서 이렇게 왕신이 발하는, 이렇게 발동하는, 즉 움직이는, 동하는 이런 형국으로 올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기세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월진이가 비교적 강할 수 있는데, 뭐 시지라든지 연지의 글자들이 경신을 만났으면 이 글자들이 이렇게 뽑힐 수 있는, 그렇죠? 뽑힌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꺾인다, 뽑힌다, 깨진다, 이런 의미고, 특히나 이제 이게 갑일간 기준이면 이거는 이제 걸록의 입장이니까, 그렇죠? 걸록의 입장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앞서 살펴봤던 그런 요인들 중에서도 내 어떤 건강의 요인들, 또 이게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일간 대비 어떤 십성으로 어떤 성분에 놓이고, 또 연월일시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그 궁과 성이 의미하는 그 작용력들이 신에 의해서, 그렇죠? 신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충의 형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깨진다, 사뭇 깨진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리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흉한 쪽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뭔가 이렇게 그 흐름이 있죠. 흐름이. 예를 들어서 올해가 진이라고 하면 인묘
상황을, 그죠? 이민년, 계묘년을 겪어오고 올해 갑진년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지지에 술토를 가지고 있던 그런 궁과 성의 입장이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진년을 만나면 술의 상황이, 술의 인자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변화 변동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동하는 상황들이. 그래서 이게 원국의 상황에 따라서 길로 작용할 수도 있고, 흉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있어서 이거는 구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이 변화하는 작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팔자를, 사주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살펴볼 거는 이렇게 그 원국에서, 그렇죠? 원 팔자 내에서의 충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아무래도 연월이나, 그렇죠? 연월일시가 있으면 연월이나 연월이 충일 수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월일이 있을 수 있고, 일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연하고 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월하고 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충이 놓일 수가 있겠다. 충. 그러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원국에서 글자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궁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미 그 글자와 궁의 상황은 동이라고 하는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충에 놓여 있지 않는 구조에 보다는 그 시기나 또 그 인자가 십성으로 됐건 궁성 어떤 그 궁위로 됐든지 간에 이렇게 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국. 그러니까 팔자가 우리가 형충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적 그 형도 다 형충합 이런 글자들이 팔자를 움직이게 하는 방식인데 형이라고 하는 거는 동에 비해서는 어떤 이렇게 부딪히는 이러한 상황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조율하고 조정하고 깎고 이렇게 메우고 도두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충은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운동성이 다 다르죠. 좌우가 있고 인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신자진 운동을 하고 인호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인호순 운동을 하고 신자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에너지가 양립하기가 서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서 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변화 변동이 이렇게 좀 심할 수 있다. 심하는데 이게 에너지 운동성이 반대 성분이니까, 그렇죠? 예기치 않게 전혀 다른 형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국이다, 국내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충운에 있을 때 멀리 떨어지면 예전에는 그냥 고향을 벗어나거나 뭐 고향에서 유학을 뭐 이렇게 오거나 이런 정도였다라고 하면 요즘의 사이즈는 비교적 크죠. 이런 충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물 건너 바다 건너 이렇게 외국이나 타지 성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충이 있는 구조는 비교적 이렇게 뭔가 동할 수 있는, 또 이거를 육친으로 궁위로 대비를 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일주인데 오하고 이렇게 충이 돼 있다. 또 아니면 오시로 이렇게 충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 어떤 그 격의 국에 형성되는 의미하고 또 다르게 이게 충의 형태로, 그렇죠? 만약에 이게 상관격이죠. 그래서 상관격이면 인성으로 이렇게 뭔가 폐인을 한다라는 거죠. 정인으로. 근데 궁성으로는 이게 부모궁이고 형제궁이고, 요거는 배우자궁이고 나이니까 결국은
이론 인자가 꼭 뭐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 상관격에 꼭 필요한 내 학문이고 지식이고 자격이고 내 배우자 공덕이고 라고 하지만 충의 형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호술 운동이고 신자진 운동성이니까 운동성이 좀 다르다. 다르니까 같은 동일한 시공에서 같이 있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빙탄불상용이라 하듯이 그렇게 놓여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인생에서도 그렇죠. 이게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넘어갈 때 이런 부모 환경하고 나의 환경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이미 원국에 이런 충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술월의 오하고는 사뭇 다른 거죠. 인월의 오하고는 이미 술하고 오하고 인하고 오는 운동성이 합의 운동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술일인데 뭐 5월이다 그러면 이건 또 인호술 운동성인데 화생토의 운동성 이게 부모궁이고 내가 일지궁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연관되고 유정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작용력인데 이거는 격의 성패나 희기를 차치하고 그냥 글자 자체의 또 궁성의 의미로만 보는 거죠. 합과 어떤 그 충의 관련성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런 구조, 즉 원국에 충이 많이 있다. 연월에 충이 있고 일시에 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일색이 대부분 어떻다? 분주함으로 점철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성을 놓거나 뭔가 일을 하거나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뭔가 어디에 안주하고 또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뭘 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일들, 그렇죠? 뭐 사업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외국을 넘나드는 무역업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동적인 상황에 많이 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일시궁에 놓여 있으면 그냥 충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동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하면 월일이나 일시는 특히나 이렇게 중년 이후의 시간되고 또 그게 이렇게 배우자나 자식이나 또 말년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말년이 될수록 친한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예전 개념이었죠. 예전에 대가족 내지는 뭔가 가족이 울타리가 되고 화목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때에는 그게 어떤 하나의 미덕이었었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였었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봤는데 만약에 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어긋날 수 있고 서로 대척점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통 이제 불리하게 봤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뭐 다양한 그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고 또 이렇게 삶의 무대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넓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도 과거 시절보다는 충이라는 형태를 훨씬 더 이미 충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생활 공간 활동 영역을 그렇지 않은 구조들보다는 훨씬 더 넓게 사용하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이 있으면 이게 원국의 어떤 그 번잡스러운 상황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이 구조를 내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구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국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원국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 대운이나 이런 세운이 대운이나 세운이 항상 보통은 우리가 요즘은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그렇죠? 한 8개 대운 정도. 예전 같으면 6개 대운 정도. 이러한 대운을 보통은 요즘 많으면 뭐 이 정도도 되겠죠. 이러면 반드시 이 지지는 또 청가는 10글자, 지지는 4글자인데 4글자인데 어떤 글자이든지 간에
지지가 운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또